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할 얘기가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주리엣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아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제주도 쓰레기 문제, 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게 발단이 MBC PD수첩에서 이제 공론화가 처음 된 건데, 그 후로 TV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뭔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단편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파편화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제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동안 쏟아져 나온 소식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청정제주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아름답고 뭐 산이 아름답고 환경이 아름답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청정한 제주가 맞는 건가? 약간 이런 배신감, 의구심,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죠. 이 시골에 이사를 오면서 쓰레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클린하우스라는 이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내어놓는 이 장소가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요. 2시 50분에는 저렇게 커튼이 내려와 있죠. 왜냐면 이 배출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기 때문에 집 앞에 이게 클린하우스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건 뭘까? 요거는 쓰레기 봉투인데 이제 시간 내에 안 낸 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 보면 저기 끝에도, 여기도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죠. 쟤도 나를 보고 나도 쟤를 볼 거야 아마. 그치? 과태료가 여기 보면은 10만 원인데 품목이랑 요일을 위반하면은 이 저 쓰레기 버린 사람 누군지 이거 추적하면은 이 과태료도 물 수 있겠는데요? 올라간다. 자동으로 올라가. 우와, 진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였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린하우스가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마다 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배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몇 주마다 한 번씩 클린하우스 청소차가 다녀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2017년도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1인당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얼마나 될까요? 기록에 따르면 1.01kg라고 합니다. 1010g이죠. 지자체별로 조사를 했을 때 인구 대비 1인당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가장 적은 지자체가 인천이었습니다. 0.76kg이라고 하고요. 가장 많은 지자체가 제주였어요. 와, 이것도 놀라운데요. 1.93kg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주도는 방문 관광객의 영향으로 타 지자체 대비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써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가 거주하는 제주도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죠. 국내 여행객분들이 같이 버리는 쓰레기량을 합쳤을 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제주에서 쓰레기 문제가 터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러니까 뭐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00%라고 봤을 때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막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경운동을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일개 소시민이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버려라 하면 시킨 대로 버리고 날짜를 요일을 지켜라 하면 시킨 대로 지키고 이렇게 발생하는 엄청난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그 퍼센트를 봤더니요. 놀랍게도 86.4%가 재활용이었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 이거는 놀랍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매립이 7.8%, 그리고 소각이 5.8%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거죠. 재활용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가연성 쓰레기,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라면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소각이 원칙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매립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주에도 많은 매립장과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매립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립이 시작돼서 거의 만적이 되면, 가득 차면 거기에 이제 사용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매립장들이 생겼다가 끝나고, 생겼다가 끝나고, 생겼다가 끝나고, 뭐 그 끝나면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매립장들이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9개의 매립장이 현재 사용 중인 걸로 남아 있습니다. 본계, 서부, 동부, 추자, 우도, 색달, 남원, 성산, 표성까지요. 제각각의 사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주시의 생활 쓰레기의 90%가 매립된다고 하는 그 회천동의 본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1990년 11월에 조성이 돼서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오기까지는 사실상 이 매립장의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하고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증설을 하고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과 계속 이제 협상도 끊임없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위태위태하게 어쨌든 온 거죠. 그러면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일반 쓰레기들은 100% 소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는 항상 불에 타는 것들만 넣어줘야 되고, 이런 소각장도 제주도에 2군데가 있습니다. 2003년에 그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라는 소각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라산 북쪽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장소고요. 총 407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1일당 200톤이 소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제주도의 동지역과 그리고 제주, 서귀포, 동부 외곽 지역을 담당하는 그 소각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04년도에 260억을 들여서 제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라산의 남쪽에 있는 뭐 서귀포의 동서 지역과 그리고 제주시의 서부 지역, 애월읍 같은 곳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소각을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 설계하기로는 1일당 7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된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도 매립장과 소각장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아주 잘 운영이 됐다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도의 거주 인구와 그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여행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도시 계획을 짤 때,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보통 10년 단위로 짜고 그리고 5년 단위로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 그 장기 계획이 못 따라갈 만큼 제주도의 인구 변화가 아주 급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매립장의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차고, 그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읍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구분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모두 담긴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희는 도시에서 살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살면 그 RFID라고 하죠. 그 지금도 제주도 동에서는 그 시스템을 쓰는데, 그 카드를 대고 그 무게를 재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뭐 이런 시스템인 건데, 처음에 이사 와서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따로 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종량제 버리고, 이렇게 해서 2개를 들고 나갔더니 옆집에 계시는 다른 이웃 주민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는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고,
종량제 봉투에 같이 음식물 쓰레기랑 넣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저희가 따로 담아서 버려도 이게 수거를 할 때 같은 통에 수거를 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랑 일반 쓰레기 봉투를 분리해서 버리나 아니면 같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나 이게 수거하는데 같이 수거를 해가니까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종량제 봉투는 소각이 잘 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끼어 있으면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각에 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되기로는 200톤으로 이 북부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130톤, 140톤 밖에 소각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북부 소각장에 소각 처리를 하러 오는 쓰레기의 양이 200톤인데 소각로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 130톤, 140톤 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게 하루에 소각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70톤씩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주시에서 어떤 방편을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70톤에 남는 쓰레기를 고형 연료로 만들어 보자. 고형 연료라고 하는 거는 원칙상으로는 깨끗한 폐비닐류, 폐필름유를 모아서 이걸 압축을 해서 시멘트 공장이나 혹은 보일러 가동시설이나 이런 곳에 이제 연료로 활용을 하면 그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로 재생이 되는 거니까 예산을 38억 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2015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소각되지 못한 쓰레기들을 분쇄 처리, 잘게 이렇게 갈아서 꾹 눌러서 압축을 해가지고 하얀 비닐로 포장을 아주 예쁘게 이제 했죠. 말은 고형 연료인데 실상은 그냥 압축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형 연료로서의 그 기준에 미달을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완전 처치곤란 덩어리가 된 거죠. 2015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렇게 하얗게 포장된 갈데 없는 압축 쓰레기들이 총 89,270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어딘가에다가 기약 없이 하염없이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중에 절반 정도 되는 46,631톤을 본계 매립장 옆에 그냥 부지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쌓아두고, 그리고 나머지 42,639톤을 처리업체들을 찾습니다. 제주시에서 위탁업체에게 맡기고 또 그 위탁업체가 또 다른 위탁업체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7군데의 업체에 나눠진 거죠. 이 17군데 업체가 이 쓰레기들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PD수첩에서 밝힌 필리핀이었습니다. 22,619톤이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소각이 됐다 라고 일단 밝혀졌고, 이것도 어떤 기사에는 이게 과연 진실일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 남은 2만 톤 중에 11,975톤을 담당한 회사, N회사죠. 이 N회사가 가져간 쓰레기들이 현재 군산항에 8,637톤, 광양항에 625톤,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1,782톤이 가 있다. 도지사가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밝히고 인정을 했죠. 이 필리핀에 현재 가 있다고 하는 1,782톤의 쓰레기도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주에서 바로 필리핀 민다나오로 간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아주 깊은 쓰레기죠. 원래 이 쓰레기는 제주에서 2017년 1월에 세부를 향해서 떠났다가 세부에서 이제 반송 처리가 되면서 2017년 3월에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평택항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해상에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을 거쳐서 평택항에 겨우 하역을 하게 되고, 일부는 창원에서 소각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남은 폐기물들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곳곳에서 오는 뭐 다른 폐기물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이게 더 부피가 커져요. 5,100톤 정도가 돼서 이 5,100톤이 다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 5,100톤 중에 지금 일부 1,400톤 정도가 2019년 2월 7일에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제주에 있다가 세부로 갔다가 평택으로 갔다가 다시 민다나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의 양들이 그 언론 기관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요. 제 추측이지만 순수하게 제주도 덩어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들도 막 합쳐져 가지고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지금 또 일부는 민다나오에 있고 일부는 다시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 쓰레기가 뭐 이런 과정들 속에 있다는 거죠. 평택항에 돌아온 1,400톤의 쓰레기 컨테이너가 총 51개라고 하는데요. 51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급히 소각을 위해서 세금 6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가 드는 건 그러면 고형 연료로서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그 압축 쓰레기가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건데 읍면 지역에서 지금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버려지고 있으니 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구분해서 버리는 시스템을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누구나 다 이 의견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 시스템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산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읍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시지만 가장 크게는 이게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매립장도 2018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본계 매립장이 99.3%, 그 다음에 서부 매립장이 98.2%, 동부 매립장이 95.6%, 거의 뭐 가득 찼다는 거죠. 특히나 이 본계 매립장은 너무 가득 차가지고 2018년 11월 1일부터 반입 쓰레기 중에 소각재, 사업장, 건설 폐기물에 대한 그 쓰레기들은 아예 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자리가 없는 거죠. 뭐 거의 가득 찼다. 이렇게 매립장도 가득 차고 소각시설도 이미 한계치를 훌쩍 넘어버렸고 그래서 압축 쓰레기라고 정말 임시 방편으로 막 둘둘 말아서 포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도 아마도 이 소각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들 1일 70톤, 80톤, 100톤 이런 쓰레기들이 매일매일 포장이 되고 있을 거고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주시가 이렇게 근근하게 버티기를 하는 데에는 사실 믿을 구석은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리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제주환경순환센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구자읍 동복리에 있습니다. 제주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현재는 9개로 운영되고 있는 매립지와 그리고 제주 북부, 제주 남부로 나눠서 소각하고 있는 이 소각 시스템을 일원화를 하는 거죠. 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요. 매립도 20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매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소각도 북부 소각장이 200톤, 남부 소각장이 70톤으로 소각할 수 있게 애초에 설계된 것과는 달리 여기 동복리에서는 최대 500톤까지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다. 엄청난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고 지금 제주도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2015년 말에 추진되기 시작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6년 6월에 착공을 하고 그 매립장은 2018년 5월에 소각장은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예민한 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죠. 지역 사회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협상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착공이 결국 2017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매립장은 거의 이제 준공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2019년 3월 30일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늦어져요. 소각장이 2019년 11월 30일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각장까지 2019년 11월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 막 쌓여있는 몇만 톤의 이 압축 쓰레기들을 여기로 다 가져와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500톤이니까 그날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도 여유가 좀 남는다는 거죠. 그 여유 시간 동안에 쌓여있던 기존의 쓰레기들도 같이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쌓여있는 쓰레기를 틈틈이 소각을 하는데도 아마 한 2,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이니까 11월까지 많이 남았죠. 뭐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이 매일매일 쓰레기를 70톤씩 쌓아가면서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좀 깨끗하게,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려고 하는데 내부 세척도 깨끗이 하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비닐 같은 것도 떼서 이제 분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무조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일반 쓰레기도 줄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행 오시는 분들도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우리가 줄이면서 또 분리수거, 그리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가득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또 흥미로웠던 건,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통계를 내는 자료들, 환경부에서 내는 통계, 이런 것들은 대체로 지표가 일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MBC PD수첩에서 조사를 한 자료와, 그리고 제주도에서 방어하면서 내놓은 자료와, 또 어느 그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자료가 약간씩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며칠간 계속 그 어긋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방구석에 앉아서 조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각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2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들이 부정확할 수는 있다. 흘러가는 과정, 그리고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우리가 확인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